네, 안녕하세요. 죽기 전에 내 책 쓰기의 저자 김도훈입니다. 오늘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10분 정도 제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책을 왜 써야 되는가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요? 과거에 우리는 책을 많이 읽으라는 주문을 수도 없이 받고 자랐습니다. 리더가 되라는 얘기였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읽기만 하는 리더는 리더가 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쓰는 시대가 온 거라는 얘기죠. 읽기만 하는 것은 좀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많은 남들이 터득한 노하우를 남들이 어렵게 쓴 책을 읽기만 하는 것은 좀 이기적인 생각이다. 그것을 내면화시킨 것을 융복합시켜서 자기만의 노하우와 자기의 지식을 덧붙여서 뭔가 기록으로 남기고 후세에게 또는 이제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새로운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지식인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자기 개발법이면서 학습법이 또한 자신의 책을 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한 권의 책을 쓰다 보면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자료 정리를 하게 되고 하면서 정말 많은 공부가 되는 거, 이거 저도 느꼈고 지금까지 책을 썼던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확실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책을 쓰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는 거 재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누가 쓰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과거에는요, 전문 지식을 가진 교수나 작가, 이런 분들만 책을 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책 한 권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꼭 그렇게 유명인이 아니어도 이제 모든 평범한 사람, 우리 주변의 이웃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 왔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가수만 음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노래 좀 하시는 분들은 동네 레코드점에 레코드점이 아니라 스튜디오 가서 자기만의 노래를 녹음해서 음반을 만들고 하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책도 이제는 꼭 대학 교수가 아니고 전문 작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일생, 자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책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책을 반드시 전문가가 쓰는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고요. 제가 이 책에서 주장한 것은 책을 쓰면 그 분야에 정말 정통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책을 쓰면요,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엄청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책 한 권을 쓰시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이 지필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지식은 있고 해줄 말은 많은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쓰는 것도 사실 배우는 겁니다. 배우시면 되는 거고요. 또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전문가와 협조해 가면서 쓰실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좀 참고적으로 이 책 내용에 자세하게 수록해 놨습니다. 언제 쓰느냐에 또 문제가 있겠죠. 언제. 제가 또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책을 쓰고 싶다, 단 정년 이후에 좀 한가할 때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오산입니다. 지금 당장 쓰셔야 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투자해서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정년 이후에 안 되냐면요, 이 책에서 제가 좀 노골적인 표현을 썼는데, 폐경 이후에 아이를 어떻게 낳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가장 트렌드에 맞게 유행하는 그 세상의 현상과 맞물려서 자기가 가진 노하우를 책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년 이후에 쓰겠다는 것은 제가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자제분들을 결혼시킬 때 정년 이후에 시키고 싶습니까? 당신이 현직에 계실 때 결혼을 시키고 싶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책 쓰기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 책을 써야만이 여러 사람이 그 책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 책의 판매에도 협조해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책을 정년 이후에 쓰시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제가 이 책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반드시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서 써야 되느냐도 또 문제일까요? 요건 이제 지금 여기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쓰느냐의 문제는 가장 해결이 쉬운 문제입니다. 예. 나만의 공간을 가지신 분이라면 참 좋겠는데 요새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 뭐 60, 70% 이상의 가구가 뭐 아파트에 생활하시고요. 그것도 그 중에 절반 이상이 30평대 중반에 그 84제곱미터 전용 면적 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거실 하나, 방 3개. 아이들 방 하나씩 주고 부부가 안방을 쓰다 보면 정말 자기만의 공간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쓰느냐도 참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책을 집필하시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눕고 싶고 차 마시고 싶고 시원한 물 마시고 싶고 뭐 이런 욕망을 좀 자제할 수 있는 곳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쓰시면 좋겠다. 예, 그래서 집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독서 동아리 활동을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집필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요새는 카페 같은 데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튼 어디라도 좋습니다. 좀 유혹을 벗어나서 자기가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셔서 그곳에서 집필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타가 나왔네요. 독서 동아리를 동아린이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무엇을 쓸 것이냐? 이 부분도 참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자서전 쓰겠대요. 근데 그 평범한 자기의 일생을 책으로 쓴들 가족과 지인 몇 명을 제외하면 누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까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적어도 책은 수천 권을 찍고 수백 권을 찍는데 정말 그런 책을 썼다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단 10권도 팔리지 않습니다. 폐지가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출력하셔가지고 그냥 제본하셔서 식구들끼리 10권 만들어서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 책으로서는 썩 큰 가치가 없습니다. 예. 무엇을 쓸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예.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평범해. 평범한 사람도 노하우는 있습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니 결혼은 이런 것이더라.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 아이들은 이렇게 키우면 되겠더라. 예. 뭐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가 전문성을 키워온 것 또는 자기가 먼저 경험한 것을 후배들에게 안내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쓰시면 됩니다. 예. 자료를 엄청나게들 아마 자기 걸 갖고 계실 거예요. 책 쓰기를 하다 보면 이 자료가 정말 정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책을 쓰시면 페이지처럼 모아뒀던 이 자료가 정말 자료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만이 잘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일 다 있습니다. 그것을 책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쓸까? 이것도 고민이죠. 예. 막막하시죠. 여러분들 혹시 논문 집필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논문을 집필하시려다 보면 선행 논문을 정말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예, 책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책 쓰기 하시려면요, 자기가 쓰고자 하는 책과 유사한 책 5권 이상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쓰고 싶은 말과 이미 다른 분들이 썼던 책과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쓰고 싶은 말이 정리가 되고 기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처음이신 분들은 혼자서 하실 생각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특히 이 전체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목차를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는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수월할 겁니다. 쓰시다가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계속 쓰세요. 뒤돌아보면 늦습니다. 나중에 고치시면 됩니다. 예. 처음에는요, 전문가 도움을 좀 받으시고 나중에 혼자 쓰기,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